갑니다. 98쪽에 자, 녹는 점과 어는 점. 말 그대로 녹는 점은 녹는 점인데, 근데 이제 이 점이라는 게 온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도. 녹을 때 온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녹을 때 온도. 네. 녹을 때 온도인데, 고체가 액체로 융해될 때 융의 열을 흡수를 해요. 방출해요. 흡수하네요. 흡수. 그러니까 가열은 해주고 있는데 열 에너지를 융의 열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온도가 안 올라가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는 요렇게는 가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열. 근데 원래 가열해지면 온도가 올라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고체만 있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0도씨, 예를 들어서 얼음이라고 치면 0도씨가 되면은 0도씨가 유지가 돼요. 녹는 동안에는 열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다 일정하게 유지될 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도를 그때 융해될 때는 녹고 있는 도중이니까 고체랑 액체랑 공존을 합니다. 같이 있어요. 고체랑 액체랑. 왜냐하면 얼음물 같은 거죠. 얼음물. 얼음이 물로 녹으면 얼음물이 되겠죠. 휴대폰 집어넣으세요. 휴대폰 꺼내놓지 말고 집어넣으라고. 네. 가지고 있는 사람 집어넣어. 그러니까 융해가 되는 동안에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야. 그동안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안 올라가고. 그때의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액체로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 하는 거냐면 냉각을 하는 거야. 냉각하다 보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온도가 떨어지는데 응고될 때는 응고열이 방출이 돼. 응고열이 여기는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갑게 식히고는 있는데 온도가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에너지가 많은 액체가 에너지가 적은 고체로 되면서 남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안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 그때는 이때 온도를 어는 동안이기 때문에 어는 점이라고요. 어는 점.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실제로는 온도는 똑같지만 상황이 다른 거예요. 녹을 때 온도는 녹는 점이고 얼 때 온도는 어는 점인 거야. 이해 가시죠? 그때 용어를 잘 사용하셔야 되고, 얼고 있는 도중에도 액체가 고체로 되면서 둘이 공존을 합니다. 액체랑 고체랑.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고체 상태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는 점은 냉각을 시킬 때 액체가 고체로 응고되는 동안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때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데 온도가 같다라는 거. 온도. 만약에 얼음이 0도씨에서 녹으면 녹는 점이 0도씨죠. 그러면은 그 어는 동안의 온도도 0도씨야. 그래서 얼음의 녹는 점과 물의 어는 점은 0도씨로 같다. 그리고 이해하셔야 하고요.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양이나 가열하는 세기를 가열을 강하게 해줘. 그러면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질량이 많으면 좀 오래 걸려. 이게 녹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이 애가 좀 더 질량이 많은 거야. 오래 걸려. 시간은 오래 걸려도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거야. 불꽃의 세기를 세게 해. 그러면은 빨리 끓는 건데 불꽃을 세게 한다라고 해서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적게 걸리는 겁니다. 약한 불꽃은 좀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 어는 점이 서로 다르므로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만약에 측정을 하면 서로 같은 물질인지 다른 물질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산소는 녹는 점, 어는 점이 마이너스 219도씨야. 그래서 고체 산소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고체 산소 본 적 없잖아요. 다 기체 상태로 있잖아요, 다 기체 상태로. 왜냐면 마이너스 219도씨까지 낮춰야지 고체가 되는 거예요. 질소도 마찬가지고. 에탄올, 술 같은 거 에탄올 만들 때 쓰는데 물은 얼어도요, 술은 잘 안 얼어요, 술은. 술은 잘 안 옵니다. 뭐 플란다스 얘기인가 뭐 그런 데에서 이제 그 개 여기 뭐 이렇게 술통 같은 거 이렇게 구조견이 술통 같은 거 가지고 다니거든. 엄청 추운 데에서도 술은 잘 안 얼어요. 왜 가지고 예? 왜 가지고 뭐라고요? 왜 가지고 왜 가지고 있냐고? 뭐 이제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술을 조금 이제 먹으면은 몸에 열이 나거든. 추운 데서 뭐 그렇게 구조견이 이제 술 같은 거 가지고 있거든. 아무튼 에탄올이랑 물이랑 적당히 섞인 게 술인데 술은 잘 안 얼어요. 에탄올이 왜냐면 에탄올이 마이너스 114도씨야. 어느 점이. 물은 0도씨고요. 이런 거는 높죠. 높은 애들은 보통 고체 상태로 있는 거죠. 염화나트륨도 녹는 점이 802도씨고요. 철은 1538도씨나 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고체로 있는 거지, 고체로.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녹는 점과 어는 점. 순물질은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일정해. 근데 소금물은 혼합물이거든요, 혼합물. 혼합물은 얘는 소금 플러스 물인데 요게 얼기 시작하는 온도도 낮을 뿐더러 어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낮아져요. 근데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소금물의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 아무튼 물이 결정이 돼서 고체가 되는 거를 방해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온도가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 어는 동안에도 물들이 얼음이 되는 거지 소금까지 거기 끼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남아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어는 점은 점점점 더 낮아져요. 아무튼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 이걸 아셔야 돼. 혼합물은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걸 알아셔야 돼요. 학습 내용 체크.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때 온도를 녹을 때니까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이고, 액체 물질이 고체로 변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응고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언다 이런 말도 쓰잖아. 언다.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 순물질을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자, 옆에 써져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자, 고체는 녹을 때는 융의 열을 그러니까 열 에너지 흡수하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응고될 때는 그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응고열 방출.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물질마다
그럼 왜 그런 차이가 있냐? 입자 사이에 인력이 강하면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높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물 분자는 한 0도씨 정도의 에너지만 있으면 이 물들 사이에 인력이 끊어지면서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진다라는 이야기고, 철이랑 철 사이에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1538도씨나 돼야지, 이때 그 정도 돼야지 얘가 이렇게 그 인력을 끊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입자 사이의 인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높은 온도에서 녹는 거예요. 자, 끓는 점. 끓는 건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죠.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자, 이게 처음에 어떤 상태에서 출발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액체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기화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만약에 그래프는 똑같은데 얘가 고체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여기가 고체 기화되는 점이 아니라 여기는 녹는 점이 되는 거야. 그 문제를 읽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끓는 점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 고체에서 출발했다. 그럼 고체 온도 올라가다가 여기가 녹는 점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끓는 점이라고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하는 어떤 물질의 상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액체 온도를 높이다가 끓는 점에 도달하면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가 않고요. 그때는 액체랑 기체랑 공존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물이 끓을 때 보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는 거야, 같이. 다 기체로 변하고 나서는 그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온도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순물질은 그 끓는 점이 일정하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불꽃의 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의 세기가 세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 더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건 아니야. 물을 끓일 때 1기압에서는 다 100도씨에서 끓여요. 100도씨에서. 물의 양이 많고 적건. 자,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3도씨면 끓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통 25도씨에서 살거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전부 다 기체 상태로 있는 거지. 기체 상태로. 요런 애들은 기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미 끓었으니까. 근데 에탄올은 아직은 끓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탄올이나 물 이런 애들은 액체 상태로 있는 거고, 요런 애들은 이제 녹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이제 고체 상태로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게 다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입자들 사이 인력이 약하면은 낮은 점에서 끓어요. 금방 끓어요, 금방. 인력이 약하니까 조금만 에너지가 높아도 금방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인력이 강하다, 끓는 점이 높아요. 왜냐면 그 인력을 끊어야지 얘가 자유롭게 기체 상태로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자료 더하기에 나와 있네요. 입자 사이에 인력이 약하면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끓는 거고, 인력이 강해. 얘네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려면 열 에너지가 많아야 되거든요. 인력이 강하면은 끓는 점이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압력과 끓는 점하고의 관계. 기준 끓는 점이라는 말은 끓는 점이 압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기압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이 기준 끓는 점이야. 자, 보통 이제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도씨에서 끓는 거는 1기압일 때 100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만약에 백두산이 이렇게 올라가 2744m나 되네. 그럼 여기 주변에 공기가 희박해요. 그럼 여기 누르는 압력이 약해. 그러면 90도씨만 돼도 끓어요. 90도씨만 돼도. 백두산에서 물 끓이면 90도씨에서 끓어. 근데 몽블랑산 여기는 85도씨에서 끓게요. 에베레스트 산에서는 70도씨에서 끓어.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도 라면이 이런 게 잘 안 익어. 왜냐면 온도가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는 밥이 설익어요. 밥이 잘 안 익어. 자, 그래서 압력이 낮을 때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다 압력밥솥에다가 밥 하거든요. 집에 있는 전기밥솥 다 압력밥솥이야. 옛날에는 전기밥솥이 압력밥솥이 아니었어. 전기밥솥이긴 한데 압력밥솥은 아니고 그냥 보온만 잘 되고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집에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요런 밥솥에다가 밥을 해. 저희 압력밥솥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요런 밥솥에다 하면은 한 2기압까지 높여. 2기압까지 높입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120도씨에서 끓어요. 네. 원래 100도씨에서 끓는 것보다 밥이 훨씬 더 잘 돼요. 네. 그래서 뭐 밥맛이 좋아지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기압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뻥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2기압이 되면 알아서 여기서 칙칙칙칙 나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이 압력 조절기가 컨트롤합니다. 2기압 정도 되면 빠져나와요. 그래서 압력이 낮으면은 끓는 점이 낮아지고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근데 옛날에 이제 선조들이 이제 가마솥에다 하는데 가마솥에다 하면은 항상 밥이 또 잘 돼.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가마솥이 엄청 무거워 이게. 그래서 자동으로 압력밥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 솥뚜껑이 엄청 무거워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수증기를 꽉 가다 놓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100도씨 이상에서 끓어. 그래서 가마솥에다 끓이면은 또 밥이 잘 돼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 밥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 코펠이라고 하나 하여튼 코펠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밥 하는데 돌멩이 같은 거 올려놔요. 돌멩이 같은 거. 임시 방편적으로. 돌멩이가 이거 누르거든요. 돌멩이가 눌러가지고 밥이 조금 더 잘 되게 해. 근데 요즘에는 산에 올라가서 밥할 일이 거의 없지.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밥 해먹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제 국립공원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하면 법에 걸리는 거니까. 자, 탐구 더하기 봐봐요. 감압용기라고 하는 거는 공기를 빼는 거예요. 여기 안에 공기를 뺍니다. 공기를 빼면은 얘가 가열하지 않아도 끓어요. 가열하지 않아도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여기 끓는 거거든요. 가열하지 않아도 끓습니다. 왜냐면 압력이 낮아져가지고. 이거는 이따가 보여줄게. 이렇게 되나 안 되나 해보면 되고. 이것도 신기한 건데 잘 봐. 여기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다 물을 넣고 일단은 끓여. 일단은 끓이고 얘를 뒤집어요. 불을 끈 상태에서 이걸 불을 끄고 끓은 물이야. 끓은 물을 뒤집어 이렇게. 이 뚜껑 막은 다음에 그럼 이거는 지금은 가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끓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찬물을 붓는 거야. 찬물. 얘가 찬물이야. 찬물을 부으면 갑자기 끓어. 이상하게. 찬물 부으면 끓어요. 이상하다. 찬물 붓는데 끓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리는 뭐냐면 이거를 한번 끓였으면 여기 수증기가 가득 차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에 찬물이 오면 안에 있던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면서 물방울이 돼. 요것도 이따 해볼게요. 물방울이 되면은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거예요. 이거 온도 재면 한 80도도 안 돼요. 80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막 끓어요. 예. 이건 둘 다 뭐냐면 둘 다 압력이 낮아졌을 때 끓는 현상이야. 아니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주사기 안에 뜨거운 물을 넣긴 했는데 뜨겁다라고 해서 100도씨의 물은 아니야. 뭐 한 80도씨 정도? 뭐 요 정도 물이야. 근데 여기서 얘 피스톤을 잡아당겨. 그러면은 압력이 낮아지거든. 압력이 낮아지면 끓어요. 그래서 그냥 잡아당겼는데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 그런 거는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거예요. 요 세 개 다 원인은 압력이 낮아졌을 때 끓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00도씨 이하에서 있는 식재료는 끓는 물로 조리를 하고, 근데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가 필요하면은 기름을 사용하는 거야, 기름. 왜냐면 기름의 끓는 점이 거의 한 300도씨 가까이 돼요. 200도씨가 넘는다라고 되어 있네. 300도씨 가까이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한 200도씨 정도 되면 넘어서 끓어요, 기름은. 그러니까 기름이 좀 안 끓고 있어가지고 안 뜨거운 줄 아는데 이미 뜨거운 상태야. 근데 그런 데다가 물 같은 거 떨어뜨리면 물의 밀도가 크니까 물이 아래로 가라앉은 다음에 기체가 확 돼. 그럼 기체가 되면 부피가 커지니까 이게 막 튀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기름은 엄청 조심해야 되지. 보기에는 안 끓고 있는 것 같지만 100도씨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질소는 끓는 점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도씨만 되면 끓어. 그래서 액화가 시킨 액체 질소는 거의 이게 마이너스 196도씨야 이게. 그래서 기화가 될 때 열을 많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냉각제로 쓰인다. 액체 질소 말하는 겁니다. 액체 질소. 액체 질소는 냉각제로 많이 쓰입니다. 자, 실온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 이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잘 봐요.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을 알면 어떤 온도에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온도가 어떤 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아요. 지금 현재 온도가. 그러면은 고체 상태로 있는 거고,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높아. 그럼 액체인데 끓는 점보다는 낮아야지. 그럼 액체 상태로 있는 거고, 현재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아. 그럼 기체 상태로 있는 건데, 뭐 얘가 없나? 자, 그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아셔야 되는데요. 자, 수온에 녹는 점이 마이너스 39도씨래. 근데 보통 실온은 25도씨야. 그러니까 녹는 점이 마이너스 39도씨인데 지금 현재 25도씨 보니까 마이너스 39도보다는 어떤 거야, 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액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은 평상시 액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40도 되면 얘도 고체로 있는 거지, 얘도. 이해가? 몰라요?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끓는 점은,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요, 이 소금이 막 물이 끓는 거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좀 더 높은 상태에서 끓기 시작하고, 아까 어는 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소금물에서의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점점 올라갑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순물질은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일정한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고요.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꾹꾹 누르면 기체가 되는데 더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지는 거고,
물에 녹는 점은 실온보다 낮고 끓는 점은 실온보다 높으므로 문장이 이러니까 좀 어렵죠. 하여튼 물에 녹는 점이 실온보다 낮고 실온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물은 실온에서 녹았는데 끓지는 않았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혼합물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일정하므로 순물질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으므로 미안해요. 우리 일정하지 않으므로 혼합물은 끓는 점,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아 이거 튀겨지는 이유 써져 있네. 아까도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액체 상태에 물이 들어가면은 기체로 변하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튀겨지는 거야.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거는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했나요 이거? 배기 쪽? 돼 있어요? 이것도 얘기했죠? 여기도 다 한 것 같긴 하네요. 자, 10번에서 일단은 16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7번이요? 아 17번 있어요? 17번까지 풀어주시고요. 예. 요거 먼저 하고요. 자, 이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이런 거 읽고 하는 거 지금 고체라고 써있다. 고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무슨 점이야 이게? 이게 무슨 점이야 이게? 녹는 점이 되는 거 고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녹는 점이 B랑 C랑 같은 겁니다. 65도씨로 같네요. 같은 물질이고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건 A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는 지금 이게 계속 이게 녹은 거야 안 녹은 거야? 안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해 가나 이거? 그러니까 A가 제일 녹는 점 높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높은 거지. 지금 65도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러니까 A가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게 맞고 갔다 오세요. B와 C가 녹는 점은 65도씨다. 맞고요. 그다음 C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C가 좀 더 오래 걸렸죠. 녹는데. 맞아요? 오래 걸린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C의 질량이 B 질량보다 크다. 맞죠? D의 수평 부분에서 기와 열을 흡수한다. 이게 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융의 열을 흡수한다 라고 해야 돼. 융의 열을 흡수한다. 기와 열을 흡수하는 거는 끓는 점에서입니다. 끓는 점에서. 5번이 답이고요. 그림은 고체라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8미트산이다. 10g인데 액체로 만든 후 냉각하였다. 그러니까 요 65도씨라고 하는 거는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거고요. 가구간에서는과 마구간에서는 상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고체지 고체. 가랑 마는. 나는 고체랑 액체인 구간이고 고체랑 액체인 구간이고요. 예, 다는 액체야. 8미트산이 어는 동안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8미트산 20g으로 실험을 하면 63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뭐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를 세게 하면 A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금방 가열이 되니까 4번이 답이고요. 다음 현상이 일어난 원인과 관련이 있는 거,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압이 낮은 거야. 기압이 낮을 때 왜 잘 안 익냐? 끓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밥을 지을 때 밥솥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 기압을 그나마 좀 높여주는 거야. 그러면 끓는 점이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압력이 낮을수록 액체의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를 이용한 거야. 2번 안 되고요. 4번은 되네. 압력이 높을수록 액체의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게 답이죠. 끓는 점은 압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체 상태로 될 때 압력이 높으면은 온도를 더 높여줘야지 끓어요. 자, 에탄올의 끓는 점 측정하는 것인데, 물중탕으로 가열하면 에탄올을 빨리 가열할 수 있다. 사실 빨리 가열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직접 가열하는 게 더 빨리 되는 거야. 이거는 좀 천천히 가열하면서 안전하게 가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탄올에 불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끓임 쪽은 에탄올의 끓는 점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끓는 것을 막아주는 거고, 에탄올의 끓는 점은 물의 끓는 점보다 낮아요. 낮아야지 물중탕이 가능해. 왜냐면 에탄올의 끓는 점이 물보다 온도가 높으면은 물을 자꾸 끓어버리면은 얘가 끓는 점에 도달을 못 하거든요. 찬물에 들어있는 시험관 안에서 물이 액화하여 모인다. 물이 아니라 에탄올이지. 에탄올이 액화하여 모일 것이고요. 에탄올이 끓는 동안에 온도계와 눈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맞아. 끓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요거 잘 해봐라 이건데, 실온에서 A는 잘 봐라, 마이너스 117도보다 높으니까 액체가 됐는데 아직 기체는 안 됐어요. 왜냐면 25도씨가 요 사이이기 때문에 요거는 A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온도가 25도씨인데 녹는 점보다도 낮죠? 그럼 아직은 녹지를 않은 거야. 65도가 돼야지 녹을 거 아니야. 그쵸? B는 고체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25도씨인데 마이너스 0.5도보다 높은 거지. 끓는 점보다 높기 때문에 C는 무슨 상태? 기체로 존재를 하는 거야. 현재 온도를 자꾸 써보시면 좋겠는데, 현재 온도가 25도씨야 여기. 끓는 점보다도 높은 거기 때문에 얘도 이미 기체 상태로 존재해야 돼. 답은 2번이네. 13번에 5번이요. 자, 그 다음 파라다이클로로벤젠과 팔미트산인데, 근데 여기에는 둘 다 뭐 고체다 이런 말은 없네요. 하여튼 고체야, 고체긴 해요, 둘 다. 고체를 가열하는 거 지금. 자, 그래서 고체에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다. 맞고, 고체가 융해하는 동안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고요. 융해열 흡수. 팔미트산의 녹는 점은 질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죠? 일정하잖아, 그쵸? 질량하고 관계없습니다. 파라다이클로벤젠의 양이 많을수록 녹는 점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맞죠? 두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결합력은 파라다이클로벤젠이 더 강하다. 팔미트산이 온도가 높아요?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높아요? 팔미트산이 더 높죠? 인력은 팔미트산이 더 높은 거야.
5번이 답이고 조용히 하세요. 자, 16번에 액체 상태의 순수한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는 0도씨지만 소금물은 0도씨보다 더 낮아. 자, 물이 얼 때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냉각은 하고 있는데 냉각하는 도중에 열 에너지가 나오니까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순물질은 어느 점 일정하지 않다. 틀렸고 액체가 융해되는 동안에 열 에너지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말은 뭐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고체가 융해되는 동안에 열 에너지 흡수한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거는 지금 액체가 응고되는 동안에 열 에너지 어떻게 하는 거야? 예, 방출하는 거야. 방출. 혼합물의 어느 점 변화로 순물질과 구별할 수 있다. 맞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지 모르는데 냉각을 하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걔는 순물질이고 일정하지가 않으면은 걔는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소금물의 어느 점은 농도가 짙어질수록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 소금물은 소금 플러스 물이죠. 잘 봐. 얘가 한 마이너스 4도씨 정도 되면 얼기 시작하는데 얼 때 물들끼리 어는 거야. 물들끼리. 얘가 얼어. 그러면 남아있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물의 양이 적어져요. 얘가. 그럼 소금물이 진해지는 거야. 그럼 진해지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그래서 어는 점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소금물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어는 점은 어떻게 해야 돼?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큰 바다에서 만약에 얼음이 온다. 그러면은 그 해빙이라고 하죠. 그 해빙이 바닷물이 언 거니까 왠지 짠맛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짠맛이 나지 않아요. 순수한 물들끼리만 이렇게 뭉치는 거여서 바닷물이 얼었는데 그 얼음은 그 순수한 물이야. 순수한. 그러니까 물들끼리 모여가지고 얼음이 어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어디로 가요? 소금은 이제 남아있는 물로 점점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되게 넓잖아. 넓으니까 여기에 있던 소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야. 뭐 다 얼어버리면은 뭐 약간 짠 얼음이 있을 수도 있죠. 옛날에 여름철에 이렇게 샤베트라고 해가지고요. 요즘은 안 해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주스 같은 거 얼려가지고 집에서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먹는 거 있어. 이걸 하잖아? 그러면은 요 부분은 안 달아요. 예,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 끝은 달아. 가라앉았다기보다도요. 이게 얘가 얼 때 여기부터 얼거든. 여기부터. 어는 동안에 여기는 얼음만 좀 얼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른 데로 녹아 있어요. 섞어줄 수는 없죠. 그거랑 상관없어요. 이제 어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는 동안에 섞어주면 얼질 않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음끼리 물들끼리 모여가지고 얼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맥맛이야. 여기는 단맛이 많은데. 왜냐면 물들끼리 얼어서 그렇고 이 경우에는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림은 조상들이 밥을 많이 지을 때 사용하던 무쇠솥인데 무쇠솥은 압력밥솥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가 워낙 무거워가지고요. 기체들이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 강화는 다 안 돼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봅시다. 물이 200g, 물을 체크해야 돼, 항상. 물이 200g이다, 지금. 황산구리를 25g을 넣고 저어준 다음에 25g을 추가로 넣고 저어주었더니 녹지 않은 구리가 남아 있었다. 자, 20도씨에서 황산구리 용해도가 20.2래요. 근데 얼마에? 몰 100g에 나의 황산구리 수용액은 균일온합물이다. 이 균일온합물이야. 이게 원래 수용액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균일온합물이라는 건데 용액이면은 이게 균일혼합물입니다. 투명하게 되어 있고 다의 황산구리 수용액의 농도는 100%다. 포화 용액이긴 해도 포화 용액은 맞는데 포화 용액이 100%는 아니야. 농도는 100%가 아니야. 농도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는 거거든요. 포화 용액이어도 100% 농도는 될 수가 없어요. 물만 있거나 이러면 100%야. 근데 용액이라는 건 원래 뭐가 섞인 거잖아, 두 개가. 그래서 농도가 100%인 용액은 사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녹지 않은 황산구리 결정의 질량은 이제 이만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물이 100g이면은 20도씨에서 20.2g까지만 녹겠지만 지금 물이 몇 g이야? 물이 200g이야. 물의 양이 2배니까 녹는 양도 2배야. 근데 원래 얼마 넣었어요? 다 합쳐가지고 50g 넣었죠? 50g. 50g 중에 40.4는 녹고 9.6은 안 녹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만 녹으니까 안 녹은 거는 9.6g이 맞습니다. 자,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구하는 실험이다. 물의 양을 항상 봐야 돼. 물을 5g 넣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질산칼륨 5g을 넣고 60도씨까지 가열해서 녹인 다음에 서서히 냉각을 하다가 47도씨가 되었을 때 결정이 생겨요. 그럼 요때가 지금 포화됐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47도씨의 용해도는 물 5g에 5g 넣은 거잖아요. 물이 100g이 되면 이제 20배가 되는 거다. 20배. 질산칼륨도 20배 녹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용해도는 100이 되는 거지. 100. 그러니까 지금 물 5g에 질산칼륨 5g 넣고 47도씨가 됐을 때 포화됐다라는 말이거든요. 47도씨에서 용해도는 1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물 100에 이거 100 녹을 수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은 더 녹아요. 더 녹기도 해. 질산칼륨은. 자, 두 가지 압력에서 암모니아 기체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감소하는 거지, 그쵸? 맞아요? 온도 높으면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고, 기체는 압력이 높으면은 용해도가 어떻게 돼야 돼? 압력이 높으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서 누가 지금 용해도가 큰 거예요? 같은 온도에서 누가 용해도가 큰 거죠? A가 용해도가 큰 거잖아. A가 용해도가 커요. 같은 온도에서. 그러면 압력이 누가 더 높은 거야? A가 높은 거예요. 기체 용해도는 압력이 높으면 용해도 증가하기 때문에 A는 B보다 압력이 더 높다 맞고, P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기포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P가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온도가 이렇게 온도가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높아지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용해도는 요만큼인데 얘들아 그래프를 좀 볼 줄 알면 좋은데 용해도는 이만큼인데 기체가 이만큼 녹아 있었어. 그럼 나머지 요만큼은 안 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기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 가나? 그러니까 20도씨에서는 용해도만큼 녹아 있었는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용해도는 이렇게 줄어들었잖아. 나머지는 안 녹는 거잖아. 안 녹으면은 얘가 뭐 고체로 석출되는 애들이 아니잖아. 얘네들은 안 녹으면은 기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응? 어렵지? 뭔 소리 하나 싶지? 자, 암모니아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반비례한다. 압력에는 비례고 온도에는 반비례가 맞아요. 되셨죠? 2번이 답이고요. 자, 고체라고 되어 있고 A, B, C가 A에서 C 중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인력이 약한 거. 인력이 강하면 이 녹는 점이 어떻게 돼? 얘네들은 녹는 점인데 높아지죠. 온도가 높을 때 얘네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인데 그러니까 인력이 낮은 거는 녹는 점이 낮은 애죠. C죠, C. 압력 변화에 따른 끓는 점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고르면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밥이 설익는다. 설익는다가 안 익는다라는 거야. 안 익는다가 안 익는다. 잘 안 익는다 이런 거야. 이거 맞죠? 압력이 낮아져서 그렇죠? 스케이트 탈 때 얼음이 0도씨 이하에서도 녹는다. 이 말이 맞기는 해. 이 말이 맞기는 한데 이거는 녹는 점 변화야. 녹는 점 변화. 녹는 점이 낮아져서 그런 거야. 근데 이건 끓는 점 변화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는 밀도가 높아져서 그런 거죠. 밀도가 증가해서 그런 거지. 이거는 끓는 점 변화랑 상관없습니다. 감압장치에 80도씨의 물을 넣고 공기를 빼면 물이 끓기 시작한다. 이거 맞고요. LNG 사용할 때 가스 누출 경보기 위쪽에 설치한다. 이거는 밀도가 작아서 그런 거야. 밀도에 관한 거야. 밀도.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뜨거든요. 자, 여기 좀 어려운 것들은 이제 서술형 문제 하면서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서술형 문제 할게요.